민주당에서 오히려 회유를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으니까 정성호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다. 좀만 참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든 또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측근들을 면회했을 때 뭐 정성호 의원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회유라고 보고 네. 저 입막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든 하여튼 그 피고인 피의자를 만나서 할 때는 네. 그 언동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사실 특별면회도 이렇게 국회의원들만 마구잡이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요새는 그냥 신청한 순번대로 사유에 합당할 때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면회라는 것이 장소 변경해서 이렇게 면회를 해주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 특별면회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장관도 그 동료 의원들이 자꾸 찾아가는 것은 사법 방해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면회 제도는 지난번 그 정성호 의원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 이화영의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죄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세요. 예.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당 개입이 부담스럽다. 근데 또 탄압받는 동료가 있다면 좀 동료 의원들 가서 힘을 실어주고 쓰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그냥 면회를 해라. 네. 특별면회에 가면 교도소에 이제 교도소장실 뭐 간부방에 가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반드시 교도관이 무슨 대화를 하는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녹음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은 별 달리 없습니다. 소파에 앉고 뭐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해서 만나는 거 말고는 참 차이가 없는데 그 괜히 의심살 언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근데 괜히 의심을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를 인지하면서도 그 정성호 의원님도 사실 법조인이잖아요. 근데도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한 게 저는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뭔가 압박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기 저 감독들 출연하면 정성호 물어봐야겠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준엄하게 꾸짖어. 일각에서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는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결과 그건 사실과 좀 달라요. 그건 다르고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장 배경이 돼주고 멘토가 돼주는 분이 이해찬 대표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아무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더 큰 힘이 되고 오히려 더 끈끈해요. 개인적으로 안 지는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난 한 2, 3년 이렇게 당대표 할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내공도 아주 세고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내공이 안 쓰겠습니까? 재판에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혁신위원회 그 출범 과정에서부터 혁신위 안,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뭐 이런 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선거 다 겪어본 산전수전 네. 다 겪은 분이잖아요. 네. 손절로는 정말 그 약간 소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러면 취재한 걸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안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해찬, 이재명, 김은경 이런 통로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세요? 거기까지 뭐 통로가 있는지 몰라도 그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막역한 관계고 많은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그 우리 실장님 말씀에 같은 의견을 덧붙이는데요. 뭐 정서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저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는 상당히 같이 하고 있다. 그냥 손절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할 그런 정도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